안녕하세요. 저는 화자네 집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서유천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채널 운영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널 시작하시고 운영하실 때 도움이 조금 될 만한 얘기들을 한번 공유 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은 저희 가족의 이야기이고 저희 부모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6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한 3년 전쯤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3년 전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하시면서 양발에 기부스를 하시고 병원에 2달 정도 누워 계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한 보름 정도는 아버지랑 저랑 2교대로 어머니 병간호를 했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니까 보호자가 24시간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병실에 누워서도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일도 못하니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고, 당장 2다리에 기부스를 하신 상태에서도 치매 환자인 아버지가 아침에 치매약을 먹었는지를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족이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11년차 치매 환자인 분이시고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이제 아들인 제가 2분의 생계를 책임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직업이 영상 PD였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차에 엄마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걸 엄마의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연금처럼 될 수 있게 성공시켜보자, 요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니까요, 환갑이 넘으신 어머니를 옆에 앉혀두고 같이 뭔가를 찍는다는 것이 굉장히 비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늙은 여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아들로서 들고요. 즐겁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구독자 수가 100명, 300명, 1000명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제가 유튜브 어플을 깔아드려서 구독자 수와 영상에 대한 댓글 정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언젠가부터요, 어머니가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유천아 하면서 야, 오늘 뭔데 100명이나 늘었냐 이러면서 이 구독자가 늘고 채널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는 병실에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맨날 눈물만 흘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시던 분이었다고요. 물론 유의미한 수입이 벌어지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당장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 활동을 함으로써 어머니한테는 유튜브 채널이 일종의 희망이 된 거죠. 저희 어머니 성함이 남궁화자이세요. 화자네 집이라는 채널은 어머니의 성함을 따와서 만든 거죠.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 키우기 위해서 온갖 갖은 수고를 하시면서 유천 엄마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남은 생이라도 이제 어머니 본인의 이름으로 좀 더 주체적으로 즐겁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채널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치매 환자인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드렸었죠. 저희는 영상을 처음 제작하고 시작할 때 아버지를 아예 영상에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그건 아들로서 제가 가지는 자격지심이나 어떤 마지노선 같은 거였는데요. 치매 환자인 아버지를 팔아서 채널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던 거죠. 저희가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일 때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는 분들 중에 한 분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도 보여주세요. 아버지 왜 안 나와요? 계속 댓글에 아버지만 찾는 겁니다. 이분이 그냥 지나가는 분이었다면 저도 무시했을 건데 늘 저희를 응원해주고 저희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아버지를 궁금해 하시니까 딱 한 번만 보여주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원하는데 한 번은 아버지를 보여드리는 게 예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음식이 기억납니다. 족발을 시켜놓고 아버지와 어머니 2분이 먹방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카메라에 대한 지식도 없는 아버지가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막 족발 보여주려고 노력하시고 건배하자고 소주잔 드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매력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본인이 너무 즐거워하시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즐거워했고, 아버지가 치매 환자라서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라는 것은
오히려 저 혼자만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시게 되면요,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볼 거야, 사람들은 분명 어떨 거야 라는 생각과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요, 유튜브 영상을 봐주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내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내 뒤에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이해해주고 그것까지도 다 이해한 채로 영상을 건강하게 소비해주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저 역시도 치매 환자라는 아버지에 대해서 색안경을 오히려 제가 끼고 있었는데 막상 아버지가 영상에 출연하니 사람들도 더 건강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아버지 역시 영상을 찍으면서 자신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 개설을 고민하실 때는 당연히 금전적인 수익을 우선적으로 많이 고민하실 거고 그 외에 본인의 커리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요, 금전적인 것 이외에도 나를 구독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메시지가 내 인생에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높은 가치를 두고 시작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광고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유튜버들이 주작하는 사건도 많이 있어서 사과하는 검은 배경화면의 영상들이 유튜브 실시간 급상승 영상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한 해였죠. 그것이 한창이던 때에 그것에 대한 패러디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썸네일에 죄송합니다 이라는 영상 제목을 박아서 열무김치 먹방을 올렸어요. 열무김치를 두고 제가 막 울먹거리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죄송한 이유는 최근에 일이 바빠서 업로드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였던 거고, 카메라가 줌아웃이 쫙 되면 엄마 아빠가 그냥 같이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무김치를 그냥 먹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영상을 사람들이 유쾌하게 받아줄 줄 알고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패러디를 통해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구독자들의 부정적인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좋아요 100개 정도면 싫어요는 한두 개 정도의 비율로 100대 1, 2 정도의 비율인데요. 그게 100대 10 정도의 비율로 올라가고 늘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던 구독자들이 원성 어린 말들을 댓글로 뱉어낸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이러지? 근데 그 반응이 뭐였냐면요,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잘못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가슴 철렁했잖아요. 다신 이러지 마세요 라는 피드백이 온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 때 저는 상상도 못했던 피드백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은 저희 구독자들 중에 대다수는 이것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영상에 대한 패러디라는 인지조차 못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 채널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요, 구독자 타겟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주 시청자들의 연령층은 어느 정도인지, 10대가 주요 타겟인지 20대 30대가 주요 타겟인지,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내 유튜브 채널의 성격과 특징을 구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그냥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게 음식을 드시고 건배하면서 소주를 캬 드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고향집에 있어서 내가 같이 살지 못하지만 그리운 내 어머니 아버지, 혹은 내가 너무나 그리운 내 고향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 채널에 있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람들이 사랑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트렌디한 사과 영상에 대한 패러디 같은 것들에는 다소 관심이 적은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실수를 한 거고요.
흥미롭게도요, 이 영상은 저희가 원래 올리던 영상 대비해서 노출 클릭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부정적인 이유이긴 했지만 걱정이 돼서 들어온 구독자들이 영상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막 달려오신 거죠. 걱정돼서. 소위 어그로를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던 거죠. 그 영상은 며칠 만에 제가 블라인드 처리해서 내렸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 정식으로 그런 영상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유튜브 채널의 성격과 특징이 있으실 거예요. 그 특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사하시는 언어, 유행어, 그리고 각 시기에 맞는 시의성 있는 컨텐츠도 여러분들의 구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큰 맥락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표는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 분석 탭에서 내 구독자층에 대해서 성별, 연령, 그리고 국가 단위로 모든 것들이 세분화돼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매 영상마다 이런 걸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요,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리마인드 하면서 내 구독자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환기시키면서 채널을 운영하신다면 조금 더 구독자들에게 맞는 건강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나 스스로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컨텐츠를 주제로 삼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구독자 수가 늘지 않고 피드백이 오지 않을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버티고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그 가치를 알아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구독자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구독자들에게 힘을 받아서 컨텐츠 생산에 더 힘을 가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연령, 성별, 그리고 그들이 갖는 관심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것을 분석함으로써 구독자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